테슬라 자동차가 반값에 나온다고? 테슬라가 전기차 제조 공장을 인도에서 만들고 싶다는 말을 하자마자 세계에서 일제히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짓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테슬라 관계자가 인도 장관을 만나 논의만 했다는데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넥스트 차이나로 인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도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애플 최대 협력사인 대만의 폭스콘 부품 공장을 인도에 지을 계획을 발표했고요. 아마존도 2030년까지 인도 시장에 260억 달러, 우리 돈 약 3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인도는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중요한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도의 성장에는 명암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홀로서기가 되지 않거든요.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게 지금 인도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애플 휴대전화 단말기를 인도에서 조립한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그 부품들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하다못해 학용품에서 작은 못 같은 거에서부터 전자기기까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소프트웨어 쪽은 인도가 나름대로 막강하고 중국에 의존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하드웨어는 완전히 중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손을 덥석 잡자니 중국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자국 경제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인도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지난 2020년 히말라야 국경지대인 가랑 계곡에서 중국과 인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거죠. 당시 인도 군인 20명과 중국군 최소 4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이후 양국의 외교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인도는 이때다 싶어 중국 견제에 들어갑니다. 300개 이상의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세무 감사를 실시했고요. 중국의 투자 조건을 강화하면서 인도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을 견제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하려고 하는 157건의 투자 신청을 거부했죠. 정치적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틱톡을 금지한다거나 샤오미 전자제품 업체 거기에다 20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도가 중국에 뺏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활용해서 국가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인도의 내수 시장을 지키려는 모디 총리의 정책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모디 총리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오랫동안 펼치고 있는데요. 마침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기에 딱이었던 겁니다. 이게 인도와 미국 모두 윈윈인 게, 사실 미국은 인도에 있어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이자 무역 흑자국입니다. 미국하고 무역을 하면 할수록 인도는 돈을 벌죠. 미국도 중국을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제조 공장을 확보하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참에 인도는 외교적 명분을 등에 업고 미국 노선을 타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걸까 싶지만 국제 관계가 늘 그렇듯 무자르듯이 베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도와 중국이 이제까지 늘려온 경제 교류를 한 번에 끊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나름의 중국 견제 정책 속에서도 2021년 중국 인도 무역량은 전년 대비 약 43%가 증가했고요. 2022년엔 양국의 총 무역액이 전년 대비 8.6% 증가해 1,360억 달러, 우리 돈 약 174조 원을 기록했죠. 아직도 인도의 제조업과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 인도의 관계는 완벽하게 관리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인도가 탈퇴를 한 것도 아니고요. 대만 문제, 티벳 문제, 남중국해,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중국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인도가 건드린 적이 없어요. 사실 국제 외교 관계에서 한쪽을 완전히 선택해버린다는 건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니까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인도의 지정학적 매력 때문에 미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만 미국이 키워주는 무역 흑자에만 의존할 순 없으니까요. 미중 관계가 조금만 바뀌어도, 또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기만 해도 인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대비 없이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경제적, 외교적 줄타기를 하면서 홀로서기를 위해 치열한 셈법을 치르는 중인데요. 이게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내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 아닌 자본 집약적인 기술 산업 위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제조업을 강화하겠다고 노력을 계속했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의 성장이 20년간 지속이 됐어요. 20살에서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44.9%입니다. 새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청년들이 몇 천만 명 단위가 되는데요.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고민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대응해 내지 못하면 사회적인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치적인 위험이 함께 올 수 있다. 게다가 인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집권 중인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코앞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국제 정세 속 인도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1위로 올라선 인도는 엄청난 노동력과 기술 산업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한국도 미중 갈등에 끼인 상황에서 인도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양국의 무역 규모는 2022년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고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하고도 복잡한 인도가 과연 한국에 유리하기만 한 시장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가 과연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국제 정세 속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자리를 잡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허이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클램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